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찬우 씨랑 흑자헬스라는 사람들이 둘이 막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현대 사회에는 과연 나르시시즘이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들이 좀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 중에 보면은 나르시시즘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존나 잘났음 이게 되게 심한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이랑 좀 공부의 깊이도 다르고 좀 달라요. 그냥 어설픈 개발자들 말고 진짜 찐으로 이 사람 연봉도 높고 졸라 잘한다는 개발자들은 일반인들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약간 의사들 보면 묘하게 환자 무시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그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환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환자도 공부하면서 해야 돼. 돌팔이 의사도 많아가지고 좀 짜증나는 의사들 좀 많긴 하더라고. 나 그래도 몇 번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이 달라지긴 했는데, 좀 환자가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거. 뭐 그러잖아요. 내가 알레르기성 막 비염인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알레르기 막 그런 거 관련해서 검사하는 거 막 이렇게 좀 해보려 그랬는데 막 사례 들렸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생각 든 적이 되게 많거든. 근데 다른 병원에 가니까 알레르기성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아까 같은 이비인후과 그 의사들이라도 이렇게 좀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똑같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좀 1인분 이상 하는 애들 보면 묘하게 자기가 졸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니까 보면 되게 웃긴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우리는 험난한 작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뭐 하나 제대로 뭐 런칭이 돼서 그게 잘 되는 게 생각보다 엄청 헤비한 작업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작업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작품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좀 나름 메이저라고 하는 개발자들 보면 그 메이저인데도 뭐 어떤 작품 하나를 몇 년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하나 런칭하는데 우여곡절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거든.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의 사용자까지 많으면 그런 개발자들은 엄청나게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뻑에, 그러니까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설프게 그냥 남들 한이 뻔히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급 있는 사람들, 좀 CTO급 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나르시시즘이 은근히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나르시시즘이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까내리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범죄에 가깝고,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좀 까대는 문화가 발전해서 유튜버들이 잼민이들 악플 때문에 시달린다든지, 세상 멀쩡, 뭐 좆도 모르는 애들이 유튜버들한테 그렇게 댓글을 단대든지, 팀노바도 뭐 예전부터 까인 거 보면 거의 1년 3년 차 애들한테 까였거든요. 왜냐면은 연봉 4, 5천에 제일 발작 버튼 많이 눌리는 경력이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는 신입으로 해서 연봉 3천 받고 3,500 받는데, 저기 팀노바는 지금은 뭐 8천, 7천, 막 6천, 막 이런 애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뭐 4, 5천 막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도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 경력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력이 많더라도 뭐 공격하였던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어쨌든 뭐 저희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사실 제일 핵심은, 학원의 핵심은 선생이랑 학생 모두 만족하는 게 핵심이잖아. 근데 우리는 서로 만족하거든. 우리끼리 만족하면서 산다는데 그거를 막 까는 거야.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 네가 놀든 야근을 안 하든 모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뒷목 잡지 말라고, 발 붙잡지 말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젊었을 때 한 얘긴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그 예전에 막 그 막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명언을 다시 이렇게 새기면서 현대 생활을 살잖아요. 심지어 삼국지를 보고 현대 사회를 이렇게 비추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남의 발목 잡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뭐만 하면 의욕을 막 꺾고, 저도 병역 특례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았어. 남들 막 그 하하호 거릴 때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그 어둠 속에서 열심히 코딩하고 막 정말 공부에 정진한 거, 그거는 내가 원래 좀 그 인내심 가지고 뭐 진득하게 하는 거 잘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도 견디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너는 병역 특례 못할 거야. 너는 서울 디지털대학교니까 너는 병역 특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좆도 모르는 병역 특례 좆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상대방을 막 못 까내려서 안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팀노바가 까이던 것도 결국엔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물론 대다수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진짜 되게 못된 사람들이 가진 그런 전형들 때문에 많이 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걔네들이 되게 웃긴 게 맨날 국비지원 까고 있어. 국비지원이 어쩌고저쩌고 뭐 국비 나오면은 뭐 M창인생이니 뭐 졸라 막 아무튼 안 좋은 얘기는 다 해놓고서 정작 팀노바에서 국비스럽지 않은 결과들을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카카오 네이버 초봉 막 5천인데 연봉 8천 이런 애들 나오잖아. 초봉이 우리가 그런 애들 보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절대 칭찬 안 함. 절대 칭찬 안 할 거고 오히려 그것도 까는 거야. 잘하면 잘한다고 까고 또 막 좀 교육이 협소하고 강사들이 수준이 낮으면 그거 낮다고 또 막 국비 까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정작 다 까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이 되게 못된 성향인데 남을 까내림으로써 자기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래요. 남을 까내리면서 자기를 그 높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용찬우 씨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 가지고 흑자일스라는 사람이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가진 트라우마나 되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까내림으로써 자기가 내가 정말 운동을 잘하면 어마어마한 근육을 가질 수 있는데 전쟁 나가면은 근육 있는 사람들은 먼저 죽는다 이런 말로 그런 상황들을 자기 합리화하는데 하나의 촉매제로 사용을 하는 거지. 되게 위험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건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지 않으니까 욕을 먹은 거거든. 근데 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너무 사람들 공격하고 너무나 사람들을 쉽게 좌절하게 만드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나르시시스트처럼 내가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나를 올리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되 내가 어떤 소우주를,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만의 소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굉장히 깊게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결과적인 것들에 좀 더 깊게 빠져드는 거지. 근데 사실 개발자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리고 오타쿠들을 저는 이렇게 못되게, 이상하게 안 보는 이유가 오타쿠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자기의 취미나 특정 무언가에 깊게 빠져 있어서 자기만의 소우주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도 그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애초에 내가 경력이 많아서 그 사람들보다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애초에 그 초보자들이 그러는 거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잼민이들 유튜버인데 내가 유튜버가 아니고 웬만한 유튜버가 잼민이들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서 뭔가 유튜브를 접는다든지 이러면 되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나만의 소우주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천재들의 한 70% 정도는 아이 성향, 그러니까 내향적 성향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소우주에서 공부하고 몰입해서 집중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스탠다드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처럼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완전 내향적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내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난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내 취미 중 하나가 이렇게 수업했던 거 다시 돌려보면서 어떤 친구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처음에 내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내가 걱정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취직을 했어요. 5,500에. 근데 5,000 불렀는데 5,500까지 갔거든. 3개 붙고. 그래서 그 비교적 되게, 근데 아무튼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 나중에 기회 되면 인터뷰 영상 올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만의 소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나르시시스트처럼 사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되, 나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아. 나 좀, 이 정도 개발한다고, 나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진짜 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성향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뭘 할 때 그렇게 상위권으로 안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재수없게 보는데,
왜냐면 겸손하지 않다고 이게 사회 스탠다드이잖아. 근데 사실 뭐 내가 학교 다닐 때 1등에서 뭐 장학금 받고 다닌 거를 숨길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상고지만 근데 인문계에서 1등하면 정말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하겠지. 근데 나는 상고더라도 1등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냥 내 혼자 생각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 상고니까 뭐 거기서 뭐 1등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특별하다고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열심히 그때 맨날 밤새면서 시험 공부하고 그때 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역시 나는 이 정도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믿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은 이런 학원 차린 사람들 보면 원장님들 보면 되게 학력 좋고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 입장에서 오히려 압도적으로 최고의 결과가 서울 디지털대 나온 사람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나르시시즘이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뭔가를 전개하는데 훨씬 합리적으로 되게 좋은 결과를 내는데 생각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 보면 뭔가 잘 안 되거나 처음부터 개선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을 보면 이런 감정들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잘 안 됐다는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가 없는 거야. 약간 미쳐서 사는 게 사실 현대사회는 좋다는 거지.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에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 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약간 세상이 미친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나르시시즘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남들이 뭐 개발은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나는 그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봐야지 뭐 꼭 디자인 패턴 저게 완벽한 게 없어. 디자인 패턴들을 많이 리서치를 해봐도 완벽한 디자인 패턴은 없어요. 계속 발전하고 또 나오고 특정 상황에서 이런 디자인 패턴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측면이 강하거든. 근데 보면은 이런 거 막 몇 개 그냥 한두 개 했다고 뭐 어디서 막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양 정말 막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요거 막 뭐 구글에서 썼으니까 이거 디자인 패턴 무조건 써야 되고 막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언어들도 보면 뭐 구글에서 만든 뭐 고만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다트를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동적인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어떤 한 가지 주제나 기술이 나오면 그거 갖고 논쟁적으로 토론하고 공격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개발자들이 나중에 엄청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훌륭한 개발자들이 극소수고 보면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노벨상도 못하고 특히나 IT 기술을 선도하지도 못해요. 나름 선진국이고 IT 인프라도 좋은데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반쯤 미쳐있는 게 세상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면 별로 듣지도 않아요. 저는 성격이 듣지도 않고 그냥 저 개소리 하네 막 그냥 이러고 말아. 그게 마음이 편해. 물론 개소리가 아닐 수도 있던데 그리고 악플 같은 거 다는 애들 있어. 근데 그걸 일일이 한번 내가 응대해 본 적이 있는데 별로 나도 속상하고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좀 약간 좀 삐리한 애들이 좀 이렇게 달면 그냥 바로 딱 칼 차단 박지. 그리고 내 학생들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하호 즐거운 거야. 근데 일본에 보면 묻지마 막 칼부림 막 살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그냥 하하호호 웃고 가는 게 그냥 기분이 나빴대. 근데 그런 사람들의 뒷면을 까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야. 근데 시기 질투는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결국 나이 먹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살면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인 듯 이런 걸 가지고 내 자존감을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건 없건 능력이 좋건 나쁘건 그런 사람들 옆에서 두고 같이 놀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라 힘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건 너무 위험해. 근데 자존감이란 건 결국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측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좀 괜찮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 거울 보면서 나 좀 멋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내 능력에 한해서는 꽤나 제 자존감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도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하는 직업을 소중히 다루고, 나는 개발자를 첨대하지 않아요. 난 개발자를 정말 사랑하고 엄청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우주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면 훨씬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